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김영우 한국사 공무원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한국사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냐? 필수는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은 원점수가 그대로 나가는데 필수 세 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죠. 근데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영어는 암기 과목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영어 암기 과목이에요? 네. 영어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럼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한국사는 암기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영어는 암기 과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뭐라고 나면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딱 오면 영어는 공부할 게 확실해요. 뭐 암기해요? 단어, 수거. 어떤 친구들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단어장을 놓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외우는 거죠. 예, 공무원 한다고 왔으니까 공무원 영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럼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죠. 그럼 뭐 외워야 돼요? 뭐 외워야 돼요? 네, 왕을 외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도를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자, 암기 과목인지 아닌지 모르는 영어는 반드시 공부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딱 공부하러 오면 단어 10개, 100개, 막 1000개 외워요. 집에 갈 때만 뿌듯합니다. 왜? 나 공부 잘하니까.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사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첫 번째 패착이 나옵니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책이 일이 두꺼워요. 두껍죠? 근데 한 권 더 있어요. 아, 이렇게 두꺼우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나 뭐 공부해야 되지? 하고 당황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된다라고 암기를 하는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생각을 바꿔서 들어가면 뭘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암기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암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험에 나온 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누가 내는지 알면 되겠네요. 그럼 그 사람이 평소에 강조하던 걸 공부하면 되잖아요. 누가 낼까요? 시험 문제. 공무원? 아니면 뭐 합격자가? 아니면 어디서 문제를 사와요? 여러분 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국가 인사처에서 주관하고 거기서 대학 교수를 초빙합니다. 문제 출제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3주에서 2주 전에 교수를 불러요. 그래서 막 수업을 들어가면 만약에 박사, 석사를 하고 있다. 대학원 강의를 딱 들어가면 TA라고 그 교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일을 보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문자가 와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휴강이에요. 교수님 일이 있으셔서요 라고 하면 그 교수가 출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찾고 싶으면요. 전국 4대 교대 역사 교수님들 중에서 시험 기간에 한번 전화 쫙 돌려보면 돼요. 그럼 딱 사라진 사람이 출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저도 문제 내고 의뢰받아서 내긴 하는데요. 대학 강의할 때 시험 문제 내기도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낼까요? 아니 그렇게 내기가 힘들어요.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근거가 되는 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요걸 맞추면 그 책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뭘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 공정한 시험이니까. 대부분 거기서 제공이 돼요. 거기서 제공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지금은 국정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8종 교과서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료를 찾을 수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직이나 기상직 이런 거와 공무원 문제가 그러니까 그 지방직 국가직 문제가 결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서울시 문제가 존재했을 때는 서울시는 평가원에서 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결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로 뭐 되고 있습니까? 수렴합니다. 그럼 제 수업은 뭐냐? 이거예요. 어려운 거 하지 않고 딱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만을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듣고 그거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 수업은 쉬우면 100점, 어려우면 합격에 가능한 점수를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선생님, 뭐 언제나 100점 맞는 시험을 만들어야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교재를 만들었더니 이거 한 4배가 되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다요? 못 외우지요. 그러면서 딱 던져줄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 그러다 보면 책이 점점점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덜어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서 쉬우면 100점, 뭐 하면? 네, 어려우면 합격에 가능한 점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점수 올리는 방법은 차차 설명해주고 제가 그 공간을 메워가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뭐 외우면 돼? 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암기하면 된다. 그건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다. 지금까지 통계를 내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본으로 대학 교재하고 그 사이에 있는 문제를 제가 강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 몫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암기를 잘 하는 방법, 뭘 암기해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암기해야 되는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암기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눌러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암기하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드릴게요. 하나의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고조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BC 2세기경 진한교체기에 연나라 지방에서 위만이 들어와 고조선의 중앙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라는 문장이에요. 단글이지요? 아니라고요? 선생님 이거 한글 아닌데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기원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이게 그려집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역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읽잖아요. 읽으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질문 갈게요. 기원전 2세기, BC 2세기 몇 년 전이에요? 잘 대답을 못하죠. 창피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려요. 우리 서양의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이잖아요. 예. 동양에서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탄생이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기원으로 보고 이후에 1년, 2년, 3년 쭉 사서 지금 2020년 되는 해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고? 기원 후라고 하고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원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원전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언제? 200년을 간 겁니다. 그럼 언제 도하면 돼요? 2020에다가 200을 들여서 약 2200년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200년 전 두 번째 또 단어 나왔죠? 진한교체기. 여러분 진한교체기가 뭐예요? 진한교체기.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수업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중국은 만리장성이 있고 중국의 메인 왕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상이라 부렸던 은나라, 그 다음에 멸망하고 거랑이 정치 잘못해서 멸망해서 주나라, 주왕이 잘못해서 은나라 멸망하고 하은주 이렇게 하거든요. 거랑 잘못해서 망하고 주왕 잘못해서 망하는 하은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갈라져서 춘추 전국시대를 550년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황 있잖아요. 여러분 진시황이 통일하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 너무 강압적인 통치라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한나라가 있습니다. 요때예요. 진한교체기라고 하면 언제? 중국의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에서 그 다음에 초안지 얘기 나오죠.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건국한 이 시기에 그게 진한교체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를 해요. 연나라 지방에서 여기서 이제 맥이 풀리는 거죠. 선생님 연나라가 도대체 어디예요? 여기 연나라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 설명이 갑니다. 여러분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는 수도가 넓어져서 그러니까 지역이 넓어져서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요. 이 주변을 새끼 왕이라고 해서 제후를 파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나라의 왕실이 살 몰락하니까 새끼 왕 제후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외치면서 치고받고 싸운 시기, 자기가 진정한 제후라고 싸운 시기를 춘추시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싸운 시대를 전국시대인데 이게 550년입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으면 전국을 대부분 중국 애들은 9개로 잘랐는데 이 부분 여기는 지방왕조가 연나라예요. 뭐 여기가 이제 제나라, 여기가 초나라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연나라인데 여기서 위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2200년 전에 중국의 메인 왕조가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에서 유방이 세운 한나라로 바뀔 때 지방정부인 연나라에서 누가 위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고조선 왕은 준왕인데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설명을 할 때 지금 이 중국의 역사와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뭐 한 거?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 친구들하고 영화 볼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조용히 영화 보는데 야, 저 새끼 왜 나왔어? 라고 하면 주인공 친구잖아. 나쁜 악당이잖아. 근데 저 여자는 왜 죽어? 악당한테 죽은 거잖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남겠습니까? 안 남겠죠. 그건 그 영화를 이해 못한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저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이해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방법을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리죠. 현장 강의면 현장 강의대로, 인터넷 강의면 인터넷 강의대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은 개인마다 배경 지식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는요, 국가대표 레슬링 상비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나갈 때 그 선수촌에서 합을 맞춰주다가 국가대표가 뭐 아프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국가대표로 나가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체중 최고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아는 건 뭐 있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거는 세종대왕하고 원효가 해골물 마신 건 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공짜 강의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거기 보면 단군이 막 곰탈 쓰고 단군 한 거 할 때 곰탈 쓰고 나서 난 검이야 뭐 이런 거 찍거든요. 그거 보고 오면 돼요. 제가 강의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니면 유튜브 찾아서 봐도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이해가 간 겁니다. 이해가 가면 제가 먹기 좋게 잘라드립니다. 암기할 수 있게 해드려요. 암기는 지금 저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기원전 2세기경 진한교체기에 연나라 지방에서 위만이 들어와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저만의 포인트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그 장에서 반드시 암기할 수 있는 걸 제가 뻥 뚫린 종이로 정리를 해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자, 방금 전에 나온 고조선 얘기는 7개의 테마가 있다. 건국, 신화, 세력범위, BC4, BC3, BC2, 그 다음에 사회로 7가지를 암기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만 얘기 나왔죠?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겠네. BC 2세기경이니까 여기서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띄워드리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하나하나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도요. 제가 8개 테마로 해서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저거에 딱 수업이 끝나면 채워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보면 이미지를 통해서 뭐 하면 돼?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반복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별 강의로 깔든지 아니면 스스로 반복해서 하는 건데 뭐 제목은 뭐든지 붙이시면 돼요. 이미지 빈칸으로 하고 그게 문장이 틀렸는지 OX, 필기노트 하단에 있는 OX를 그러니까 문장을 쭉 책 교재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 맞는지 틀리는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공무 문제는 단어로 잘 안 나와요. 2020년 지방직 빼놓고는 거의 문장으로 나오니까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연습을 하시고요. 책에 나오는 사료, 그 사료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필수 기출이라고 해서 2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고난도는 나는 모든 시험에 100점을 맞아야 돼. 컷이 높은 과목, 높은 직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예전에 7급이나 소방간부 아니면 경간부에서 나왔던 문제를 맞추는 거. 이걸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녹여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 이것까지 되면 머리가 엉켜요. 그래서 이걸 따로 뽑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든 아니면 제가 이걸 강의를 따로 구성해서 푸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됐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렸고요. 방금 전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문제를 풀면 돼요. 반복을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제 강의를 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됐으면 이렇게 바로 넘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나 암기했으니까 다 맞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암기해서 어떻게 풀고 문제를 딱 풀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풀이 할 때.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험지 낼 때
빵점짜리 시험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백제의 두 번째 왕, 네 번째 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왕의 업적 내면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추지요. 아니 삼국사기가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 삼국유사가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서 모르는 승려 하나 뽑아서 내면 여러분 못 맞춥니다. 그게 아니라 우린 약속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낸다라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잘못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근거로 하면 국가가 얼른 정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답을 외워요. 이거 3번, 이거 4번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작업으로 손수 하나하나 다 바꿉니다. 몇 개년치를? 5개년치를. 기출 응용이라고 해서 어느 연도 어느 기출 문제를 응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풀어봤는데 틀렸어. 근데 뭐야? 경간부야. 이 문제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건 나의 시험하고 관련은 별로 없지만 내가 기본에서 암기하는 거에서 추가해서 고난도를 알아두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옆에 기출이냐, 기출 응용이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합니다. 수작업으로 다 하니까 그거 보셔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용이 뭐 돼야 된다? 이해돼야 된다. 스토리가 쫙 들어와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럼 제가 뭘 준다? 이미지를 준다. 그럼 그걸로 반복해서 암기를 하면 된다. 문제는 뭐 푼다? 기출문제와 기출응용 문제만 푼다. 왜? 그거에서 벗어나는 건 문제를 만들다 보면 계속 더 어렵게 되니까 딱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고? 그럼 다 잊어버리시고 뭐 하면 된다? 이해하고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수업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됐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첫 주에는 도구의 발전이라고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여러 국가, 부고, 옥동진, 변마라고 해서 우리가 초기 국가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고대사다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KBS, 통일신라 발해라고 해서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배울 거고요. 세 번째 시대는 고려입니다. 고려라고 해서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조선 전기, 다섯 번째는 조선 후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몇 주? 5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사예요. 네, 선생님? 정치사인데 왜 이렇게 했냐?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저는 시대사 강의도 하고 정치사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사 강의도 하고 분류사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류사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경제사회 문화, 경제사회문화가 붙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훅 퍼져요. 문제풀이는 시대사로 풉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류사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6주차에는 경제사, 7주차에는 사회사, 8주차에는 문화사 강의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8.5주 정도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보강을 할 거예요. 물론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달에는 근현대사라고 해서 여기서 14문제, 여기서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구한말이라고 해서 1863년부터 1910년까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어요. 자기 아들 고종이 양자로 들어가서 철종에 뒤이어 왕이 된 거. 그때부터 1910년,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식민 지배를 당했죠. 그걸 일제 강점기라고 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45년부터 현대사. 요걸 한 달 동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코스? 3달로 돌릴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반복해요. 제 수업은 뭐 하는 수업? 기억하셔야죠. 제 수업은 덜어내는 거. 덜어내서 쉽게 나오면 100점, 어렵게 나와도 합격에 가능한 거. 여러분이 애울 수 있을, 암기할 수 있을 만큼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암기해라. 그 다음에 반복한 다음에 문풀에서 나머지 여백을 채우겠다. 그 사이에 특강이나 단과 형식으로 100점, 모든 시험 만점을 맞아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선 제가 강의를 따로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 믿고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됐지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오리거나 아니면 질문을 오시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듣는 분들은. 그렇게 구성하면 되는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믿고 따라오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